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이따 발표될 CPI가 과연 증시에 호재로 나타날지 악재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라면 차트를 통해서 어떤 매크로 데이터나 아니면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우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 선물지수 4시간 본 기준으로 7월 3일 고점, 7월 10일 고점, 즉, 7월 초부터 나스닥은 현재 해당 박스권 내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던 구간이었어요.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7월 10일 고점을 기점으로 이로 지속적으로 저점을 내리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가 엄청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출현하더라도 이 구간 21선하고 51선하고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구간 있잖아요. 대략 22,950포인트대인데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결국 어제 이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0하동 하락이 출현하는 하락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제 결국 해당 구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7월 내내 횡보하던 증시가 보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러 갈 수 있구나. 즉, 직전에 이 해당 박스권을 피보나치로 그었을 때, 직전에 여기를 우리가 피보나치로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다음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3,500포인트대까지 현재까지 대비해서 대략 1.5%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우리가 변곡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변곡점이냐면 선이 하나, 둘, 그리고 피보나치까지 총 3개가 닿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 선이 뭔데 변곡점인가요? 라고 하시면은 좀 크게 보시면은 안내 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녹색 추세선이 무엇이냐면은 언제부터 5월 15일부터 이어지던 상승 추세선이에요. 직전에 계속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추세선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러 갈 수 있다. 1.5%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빨간 선은 무엇이냐면은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열 벨트,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열 벨트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과열 벨트의 추세 상단 부분이죠. 지금까지 어떤 2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증시가 이 과열 벨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과열 벨트 내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이 과열 벨트 내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과열 벨트 내에서 직전에 동일한 패턴처럼 과열 벨트를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기간적으로 횡보를 주다가 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번 주 부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1.5%까지 올라간다면은 정말 중요한 변곡점으로 증시가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구간이에요. 추가적으로 현재 시외에 엔비디아가 4%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지금 어떤 게 밀리죠? 비트코인이 2% 이상 밀리고 있죠. 이게 비트코인도 결국 뭐 지금 밀리는 거 괜찮아요. 지금 구간에서 밀려서 하락이 출현해도 대략 뭐 115K 이탈하지 않으면은 결국 상승으로 계속해서 보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130K를 보고 대응할 예정이기는 하나, 하지만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있어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것. 근데 그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지금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쳐야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자체가 이미 영국 전체 증시를 포함한 것보다 커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의 유동성 그리고 증시의 유동성이 이제는 따로 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안내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무엇이 남았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분석했기 때문에 로그 차트를 볼 때가 됐어요. 지금 로그 차트 기준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증시, 특히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오파동이 종결된 구간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 좀 지저분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던, 과거부터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이 상승 추세, 2002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던 상승 추세 종결 구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2015년부터 이어진 5파동의 종결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직전이 해당 1파동, 1파동, 조정 2파동, 3파동, 4파동 조정, 그리고 5파동 상승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명확히 볼 수 있냐면은 직전에 해당 1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피보나치로 적당히 그것만 봐도 자, 1파동의 피보나치 고점은 3파동의 고점과도 같아요. 그리고 해당 1파동의 조정인 2파동은 0.382에서 종결이 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파동의 상승 역시도 자, 종결되고 지지라인을 어디? 0.236에서 지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파동의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구간에서 4.236에서 하나의 파동이 종결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3파동의 피보나치를 거쳤을 때 4.236이면은 지금 구간에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거 좀 하나 지워드리면은 아이고 이걸 지워야겠다. 이걸 지우고 나면은 자, 지금 구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주봉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자,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미 5파동은 종결이 났지만 5파동 동일하게 종결 나고 나서 밀릴 때 동일하게 0.5까지만 조정을 주고 아까 0.5까지 그리고 0.618에 0.5선까지 지지 주고 이탈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패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 구간 동일하게 이 패턴 출현하면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5파동의 연장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엔비디아 보시면 돼요. 즉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5파동 연장 파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추세 상단을 저는 한번 돌파할 것이라고도 봐요. 자, 이게 일봉인데 일본 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드리자면은 자, 직전에 이 하락이 진행됐던 이 구간들 종결 났을 때 자, 이 하락이 진행했던 패턴도 동일하죠. 0.38에 지지받고 돌파 나왔는데 0.786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출현하는데 0.236 지지하고 결국 다시 상승하는데 0.5 돌파하지 못하고 종결 하락 결국 지금 다시 돌파 나올 때 자, 명확히 피보나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피보나치는 결국 이 5파동이 끝까지 연장파동으로 즉 대파동 5파동도 연장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자 소파동 5파동조차도 4월달부터 시작되고 있던 연장파동의 5파동조차도 한 번 더 연장으로 이어질 때 결국 목표가는 190불 초반까지 190불 중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은 필수 지지 라인은 161불이 되고 175불을 돌파했을 때 195불대까지 상승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 195불은 또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 녹색 추세선 두 개를 그어봤어요. 단기적인 비각 추세인데 자, 직전에 이 비각 추세 돌파 못하니까 밀렸던 구간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비각 추세 돌파 나온 상태예요. 즉, 이 비각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161불만 지지받는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비각 추세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과거 패턴처럼 지금도 두 번째 비각 추세 상단 돌파가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쏘면은 대략 195불대, 198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 1.618 부분의 저항이자 동일하게 우리가 추세 상단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 볼 수 있고 사실 여기까지 저희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과한 상승, 버블의 끝을 어떻게든 예측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사실 이미 여기서 상승 쐐기형 패턴 나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 사실 와장창하고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자,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무난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175불, 178불 이 구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도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로그 차트 킨 김에 그러면은 좀 다른 종목들도 좀 볼까요? 자, 주봉 기준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월봉으로 좀 보시죠. 빠르게 좀 분석드리자면은 테슬라도 지금 언제부터 2012년부터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직전에 언제부터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추세 지금 조정. 하지만 236 지지. 이 지지 받고 나서 결국 언제 뒤로 강하게 추세가 분출할 수 있다 이거죠. 삼각 추세 만들어 놨고 끝에서 추세 분출하면은 자, 최소가 지금 몇 불이에요? 1700불, 2000불. 근데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 2000불 간 다음에 다들 미쳤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테슬라 당시에 테슬라 400불 가면 미쳤다 하는 거랑 같은 패턴으로 테슬라 갈 거예요. 대신에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늦어도 26년도나 아니면은
더 뒤에, 한참 더 뒤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기간적으로 산정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기간적으로 산정을 하면은 2026년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재미없는 테슬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로그 차트 기준에서 하나의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결국 테슬라 정말 강한 상승이 분출될 수 있다. 즉 지금 기준에서 테슬라 뭐 400불 나와요. 450불 가요. 이게 2026년, 27년, 28년도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캐시우드 테슬라 2000불 간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2000불 캐시우드 맨날 테슬라 2000불, 2000불, 2000불 외웠는데 자 실제로 2000불이 피보나치 4.236 구간이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죄송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상단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테슬라 2000불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핵심 종목 두 개 더 봐드릴까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해당 상승 추세 패턴 내에서 있어요. 지금 구간 자 위아래 지그재그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현재 구간 이 W자 패턴 그려가면서 종결 났지만 U자형 패턴 나오면서 지금 구간 하나 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진짜로 돌파 나와주면은 위로 어디 대략적으로 여기에요. 한 55불 때 그 정고점이죠. 55불 돌파 나오면은 이거 위에 없어요. 매물대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최종 목표가 대략 200불까지 보이지만 55불 돌파하면은 최소 80불에서 100불까지 가는 것이 아이용큐다. 이 점만 보시면 돼요. 55불 돌파는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종목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동일하게 27불 때까지는. 그래서 아이온큐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거든요. 팔란티어가 사실 로그 차트를 보더라도 이미 상장된 이후로부터 강하게 추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지금은 5파동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이거는 몇 불 드렸었죠? 155불 드렸었죠. 멤버십 통해서. 하지만 결국 어디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120불 때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간다면은 결국 목표가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00불은 결국 어디를 그렸을 때 200불이냐면은 3파동을 하나로 그렸을 때 여기 이게 3파동이거든요. 3파동은 피보나치로 명확히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자, 딱 도달하는 구간 1.618 이게 200불.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상장하고 난 고점 그리고 직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최저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에도 대략적으로 목표가가 185불에서 200불까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거 대략 185불에서 200불까지는 팔란티오 올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증시를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종목도 지금 과도하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상승 쐐기형 패턴 내에서 결국 치고 올려줘야 이 오파동이 종결되고 있는 구간인데 결국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와장창 무너질 때 조정 구간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고번이 지표를 통해서도 자 지금이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봉 기준에서 하락 시그널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지금 드리자면은 방금 전까지 안내드렸던 모든 것들을 멤버십 통해서는 매일매일 좀 안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나스닥, 테슬라 등 핵심 종목들 차트 종목 분석 진행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이따 어차피 CPI 나올 때도 실시간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중장기 시황 분석, 실시간 증시 매매, 빅테크 실적 발표, 곧 어닝 시즌이죠. 추가적으로 고번이 보조지표까지 모두 안내드리는 것을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진행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언제 하락이 나오는지,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본 기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 상승 지표 보면서 매수만 해도 강한 수익. 지금 매도 쳐야 돼 말아야 될 때 하락 신호만 봐도 매도 치면은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멤버십 통해서 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고 네이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은 초기 후원료 1만원 할인 드리는 19,500원에도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